식사들 하셨습니까? 세월이 하수선하니까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길거리 탄핵 집회 나가시는 분들 항상 만미라도 응원해드립니다. 입 닫고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입 닫고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라서 그것도 제 신념하고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계엄령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계엄에 동조하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절대 시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전 경고 드리겠습니다.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댓글 다시거나 하시는 분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직권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은 개인정보를 빼놓고는 절대 지우지 않는데 이번에는 직권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가급적 정치적 의견은 빼고 드라이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정치적인 소견이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사전 더빙했는데 더빙 중에 열받아갖고 욕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구성을 했는데 인물 중심으로 절대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 이 바닥에 절대 우연이라는 결과가 없다는 것을 좀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겪어보고 확인한 사항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을 할 겁니다. 솔직히 진작에 생각은 이 새끼들이 사고 칠 줄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권력의 무서움에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군생활을 90년대 초에 시작해서 12.12 쿠데타에 참여했던 일원들이 많은 백마부대에 근무를 했었고요. 삼천교육대를 운영하던 연대에 보직했었기 때문에 실제 쿠데타나 삼천교육대에 참여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던 간부들과 많이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증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요. 실제 그때 참여한 군인들이 제가 근무할 당시에 상사 정도의 계급으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삼천교육대 운영은 10년이 좀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12.12도 10년이 약간 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참여 인원들이 많이 남아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그 부대의 하사관, 지금은 부사관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거의 그때 참여자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좀 반정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쿠데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출동했고 출동해서 보니까 한밤중에 출동해서 보니까 쿠데타 현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래자루 쌓고 경계근무만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은 역사의 죄인이 됐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때도 많이 했습니다. 삼천교육대 이야기도 비슷한데 교관 파견 갔던 인원들이 본인은 편했냐? 그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삼천교육대 끌려온 사람 안 패고 안 갈구면은 그날 밤에는 본인들이 맞고 갈굼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갈구던 당사자는 장교들이었죠. 그것도 고급 장교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장교들은 진급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들은 생각은 출세에 눈이 먼 장교들이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신을 좀 잘해야겠다. 나라도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군인은 초급 장교, 초급 부사관, 병사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죠. 있어도 아주 작고 미묘합니다.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중견 간부로 넘어가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군대 내 연주를 위해서 정치질을 오지게 시작하는 계급은 한 대령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치질의 중심은 육사 출신이 좀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기타 일반 출신들은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기 좀 바쁘죠. 그 결과물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계엄령 선포한 당일날 TV로 직접 중계를 봤습니다. 유튜브 보다 보니까 특보를 해서 많이 뉴스가 뜨길래 봤더니 이거 장난하나, 이게 전쟁 난 건가? 전쟁 난 거 말고는 계엄령이 안 될 텐데 김영현이하고 신원식이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이 군부에 의한 폭력, 국회 해산,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생각, 언론 통제, 야간 통행 금지, 부가적으로 인터넷도 통제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상병 등 많은 내용이 자경 용공 내용이 많아서 드디어 나도 잡혀가는구나. 이거 토끼야 하나? 어디로 토끼일지 고민도 많이 하고 예전에 연이 좀 닿았던 스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설마 나 같은 놈 잡으러 오겠어라는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이 많았죠.
이렇게 계엄령이 지속되면은 유튜브도 뭐도 검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유튜브도 접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조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질서에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한 문장이 굉장히 길죠.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이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3.1 운동에 이은 독립운동이 그랬고요. 4.19, 5.16, 부마항쟁, 5.18, 6월 항쟁을 지나면서 7, 80년대까지 많은 시민과 대학생들이 목숨을 바쳐 유지하고 이른 결과물이 계엄령 이전의 사회, 정치, 행정, 경제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로 많은 것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세대에 한 번은 계엄령을 겪었고 저희 세대는 두 번이나 계엄령을 겪은 세대가 되었고 저희 윗세대들은 대여섯 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수많은 계엄령을 겪었죠. 또 이게 보수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적 사고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뭐 전 세계 쪽팔린 건 둘째치고 주식과 환율이 박살나서 어마어마한 국고를 축내고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손대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대명천지 2004년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편하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인 듯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술 먹고 아파트 계엄령 쿠데타 하다가 순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이를 상실한 상황이 아닌가도 싶죠. 참 어이없는 사실이긴 한데 이런 와중에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2010년도 2월에 첫 영상을 올리고 해마다 거의 뭐 한 10,000명씩 증가를 해서 영상이 거의 500개가 이제 다 됐고요. 그동안 낚시, 오디오, 시골 생활 팁, 뭐 오토바이까지 다양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3만 명이 된 것들은 많은 구독자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인해서 구독자가 또 3만 명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이번 여파의 이번 계엄령의 수계급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적사항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적사항과 그 특이점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수계는 뭐 지금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주동자 등 중에서 최고 주동자는 김용현이고요. 방첩사령관 빼놓을 수 없죠. 국방부 장관도 주동자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위원들,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 777 단장, 국방부 정보사령관, 국방부 정보사령관 합참 정보작전 참모부 장관과 겸임을 하고 있죠. 707 단장, 뭐 정보사 HID 단장 다 협력자죠. 그래서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뉴스가 있죠. 인적사항으로 알아본다면은 충안고 출신입니다. 육사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 새끼들 전부 양심 선언했다고 국방부 승인 없이 유튜브에 나와서 일부 썰 풀었는데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나와서 실무국장들이 다 불었죠. 다 개뻥이라고요. 다 쇼한 겁니다. 풀 죽은 모습으로 눈물 글썽거리는 것, 악어 눈물 같은 것이죠. 아마도 실패해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이 나쁜 새끼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간단한 프로필 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 충안고 나왔고 육사 나왔고요. 육군 중장 출신이고요. 17사단에서 사단장을 했고요. 이 17사단이 왜 중요하냐면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큰 보병사단이 17사단입니다. 여기는 제가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는 부대인데요. 여기는 다른 부대들은 여단이 4개밖에 없는데 이 부대만 여단이 5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천공항 경비여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단이기 때문에 육사 출신 아니면 보직도 안 되는 부대가 됐죠. 옛날에는 33사단이었습니다. 80년대 17사로 전환이 되고 94년도에 차기보사로 개편이 되고 제가 이 부대 95년도부터 복무를 했습니다. 차기보사 전환할 때 대가리 터졌죠. 여인영 장관도 마찬가지로 충안고 출신이고 육사 48회입니다. 딱 10년 후배죠. 육군 중장이고요. 53사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정작참모부장을 했고요.
지금은 복지단에서 대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충안고 출신입니다. 12회죠. 김영현 장관하고 몇 회 차이 안 나죠. 김영현이가 7회니까 12회니까 5기수 차이 납니다. 그리고 특수전사령관은 충남고 출신입니다. 육사 47회인데 이 사람은 왜 끝내기도 없는데 여기 꼈을까? 똑같이 17사단장을 했습니다. 연합사 작전처장을 했고요. 얘도 수도군단으로 대기 발령 났죠. 수방사령관 이진우, 서울 중동고등학교 출신이고 육사 48기죠. 48기 누가 있었죠? 방첩사령관하고 동기입니다. 얘는 12사단장을 했고요. 합참 작전기획부장을 했으니까 정작 참모부장 했던 여인영 장관하고 거의 같은 라인이죠. 이들이 다 보직해임 돼가지고 지금 대기 발령이 다 났죠. 그래서 지금 특수전사령관은 학사 17기가가 있고, 그리고 방첩사령관 직무 대행은 지금 방첩사령부 참모장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방첩사령관 참모장 누가 데리고 오느냐? 방첩사령관이 데려옵니다. 얘도 조만간에 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수도방위 사령관의 지상작전부 부사령관, 여기는 뭐 하는 자리냐면은 전역하기 직전에 대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3사 27기가 김호복 장군이 다시 환생해서 수도방위 사령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7군단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동조자들이 있죠. 경찰청 사람들이죠. 경찰청 조지호 청장, 대구 대건고 출신이고 경찰대 6기입니다. 대구청에 오래 근무했고요.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차장을 했습니다. 대구 대건고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온 학교죠. 예전에는 경북고등학교가 가장 좋은 고등학교였고 대건고하고 대구고등학교가 아마 2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68년생이니까 뺑뺑이 세대라 가지고 그런 건 없겠죠. 여기에는 강성호, 강효상, 곽상도, 권기술, 권민석, 권영준 이런 분들 있다고 그러죠. 많이 강효상, 곽상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죠. 이래서 사관학교 출신이나 경찰대 이런 데 나온 애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웃기는 서울경찰청장은 대구 경북고 출신입니다. 대건고보다 좋은 고등학교 나왔죠. 여기는 명문고입니다. 근데 얘는 경찰대 5기예요. 조지호 경찰청장 앞에 있던 경찰청장이 경찰대 8기 출신이거든요. 근데 얘는 5기인데 안 잘리고 여태까지 경찰을 하고 있었는데 왜 서울경찰청장으로 5기가 느지막하게 발령이 돼서 치안정관까지 3개까지 달았느냐. 대구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했고 인양반은 대구에서만 뺑글뺑글 돌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작스레 정권이 바뀌면서 경기 남부청장으로 올라왔고 서울경찰청장까지 됐습니다. 대구에 근무할 때 윤석열 검사하고 술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 경비대장, 국회를 지키라고 보임시켜놓은 경비대장은 국회 문을 활짝 열고 계엄군을 끌어들인 사람이죠. 경찰 간부 45기랍니다. 총경이고요. 인양반도 의령경찰서 경부 북부경찰 상환과장 하다가 경비대장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죠. 똑같은 새끼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죠. 심우정 검사. 휘문고 출신이고요. 명문고등학교죠. 서울대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36회고요. 이분 특이한 거는 심대평이 큰아들입니다. 심대평 씨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심대평 검찰총장 잘리면은 요 사람하고 에피소드가 제가 상당히 얽혀있는 게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아주 큰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저도 무서워서 아직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라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이 됐죠. 그래서 김용현이가 이쪽으로 투항을 했죠. 현대고등학교 출신입니다. 75년생이고요.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이 사람을 주목해 볼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검사장이 71년생이고 대원고등학교 출신이죠. 여기도 성균관대 법대 나왔는데 대원고도 특수고등학교죠. 한동훈 씨 자력입니다. 인양반은 태어난 곳은 충북 청주입니다. 그래서 운원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신동국민학교로 전학을 가서 졸업을 했는데요. 현대고등학교 나왔죠.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 37회 청년급제를 했죠.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장이 현대고등학교 출신이죠. 75년생이죠. 한동훈이 73년생입니다. 2살 차이죠.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충 답 나오죠. 김용현이가 왜 검찰로 갔는지. 그리고 처남이 진동균이라고 여검사 다 잘리는 인간이죠. 유명한 집안이죠.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대통령하고 수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되면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사표를 써도 90일의 경과해야 입법부에 등록이 가능한데 탄핵되면 그게 불가능하죠. 날짜가 짧아서. 그래서 한동훈이가 탄핵을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이권에 따라 의사 표현하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계엄의 수계급이고 주동자인 김용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인간하고는 인연이 좀 있습니다. 벙커에서 6개월 반을 같이 숨쉬고 같이 일을 했죠. 그리고 F킬러로 맞은 적이 있다고 전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때는 뭐 소령급 개쩔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류에서 밀려난 소령딸이 뭐 개밥의 도토리 정도,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90년대 초반의 주류는 하나회였습니다. 뭐 하나회를 조금 뭐 제 주변에 있던 분들도 있어서 좀 아는데요. 하나회 가입은 소령 진급 직전인 대위 5년차 때 위급, 영관급 소령 선배 기수들이 추천을 하고 지역 단장급 중령이 제가로 가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모임에서 새로 가입한 대위들이 새로 가입된 후배로 인사를 하고 그랬죠. 제가 모임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백마부대 32기 작전참모가 경기 지역 단장으로 모임을 주관했을 때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김용현은 사무실에 똥 씹은 얼굴로 밥도 먹으러 안 가고 찌그러져 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하나회가 아니었냐고 다른 대위급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자기들도 거기서 제외된 소외감이 정말 엄청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하나회 출신들을 보는 그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으니까요. 걔들도 나름. 근데 그때 거기 모인 인간들 거의 90% 이상 중령을 못 달거나 현계급에서 전역을 했죠. 그리고 그때 지역대장급 참모도 간신히 대령 달고 전역을 했습니다. 예, 대구 사람이었는데 실명은 알지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진급 발표를 한참 하던 9월, 10월 어간이라서 참 민감했던 때라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육사 출신들은 대위에서 소령 진급이 한 명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역단장이 소령도 못 단 놈은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그때 저희 작전처에도 소령 진급 대상자가 3명 있었는데 그중 육사 출신 한 명하고 학군 출신 통신장교 1명만 소령 진급이 되고 다른 학군 고참 출신은 진급에 떨어져서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마 학군 22기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그 고참은 진급 발표 날 벙커 위에 헬리패드에서 울면서 담배 피는 것을 보고 새카만 후배인 제가 위로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일반 출신은 벽이 높은데 육사는 아주 쉽게 소령을 진급을 했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의 모임을 목격했던 것이라 더욱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백마부대 사령부 간부식당이 언덕 위에 하얀 집이었고 사단장은 예전 이명박 때 전관 씨라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고 했던 전관 소장이었습니다. 그때 심수봉 위문 공연에서 사단장에게 반말로 종필이 오빠 후배라며 한 밥 먹다가 얘기하는 걸 제가 그 같은 식당에서 들었죠. 그리고 녹화 중에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정신병 아냐라고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방송 녹화 중에 노영심이랑 농담 따먹기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사단장이 열받아갖고 그 녹화 장면을 보다가 중간에 집에 갔죠. 93년도 무대 영상 여기에 보면은 그 심수봉이 노래 부르는 정면 뒤에서 사단장 뒤에서 정훈 장교랑 저랑 그 깜깜한 데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동그라미 친 데가 저가 아마 있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심수봉 씨가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고 놀리고서 그 다음날 정훈 장교 사단장한테 끌려갖고 허벌나게 깨졌다는 얘기도 들었죠. 이렇게 디테일한 기억은 저도 일반 출신 장교로 육사에 대한 유리벽을 처음 알고 들은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억하고 있고 이날을 기억으로 저는 군대 생활에 대한 희망을 접었던 계기가 된 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위 때는 21사단에서 근무를 했고요. 중2 때 30경비단으로 많이 갔는데 30경비단으로 갔다는 건 영전이 아닙니다. 육사 출신들은 대부분 중2 때 2차 보직으로 경비단 보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위 때 OAC를 갔다가도 15사단으로 갔죠. 15사단을 갔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수도경비사령부 55경비단으로 갔다는 것도 이것도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에요. 육사 출신 애들 경비단의 중대장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 왜냐하면 경비제대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요.
근데 소령 때 이제 이 사람이 쩔이었던 게 느껴지는 게 어디냐면은 수방사령부 55 경비단에서 작전장교를 했는데 6대 소령 과정을 나오고서 9사단 29연대 대대제 작전장교로 와서 작전처 작전항공장교로 왔습니다. 요게 이제 작전보좌관이라는 직위였고요. 교육훈련장교는 교육보좌관이라는 직위인데 이 두 개의 직위를 이수를 하고서 보병 30년대 1대대 부대대장을 갔어요. 육사 출신이 부대대장을 가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부대대장이 왜 가는 거냐면은 다음 보직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3사 출신이 전역하려고 대기했던 자리예요. 그 전 부대대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이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쓰고 놀고 있던 자리예요. 아무것도 할 거 없는 자리에 가서 무려 물경 만 1년이나 근무를 했습니다. 능력이 없던 사람이죠. 그리고 중령을 달고서 이군사령부 205 특공 대대장을 하고 육군사관학교 생도 대대장을 갔는데 육군사관학교 생도 대대장을 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자리를 간 겁니다. 그 다음이 9사단 작전참모를 갔어요. 상당히 좋은 자리 간 겁니다. 9사단 작전참모 단단위로 된 1사단, 3사단, 5사단, 9사단 뭐 이런 데 작전참모 가는 게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작전참모를 갔어요. 그리고 정원공보실 홍보기획장교를 가고요. 대령대 육군본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방사 1경비단장을 하고 이때부터 빵빵하게 나기 시작하죠. 수방사 연구관으로 갔다 감찰실, 비서실, 육군본부 비서실, 육군본부 비서실도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거기다가 준장 때는 본부 비서실장을 해요. 참모총장 비서실장을 합니다. 그리고 2군단 참모장을 갔다가 일야전군 작전처장을 하고요. 17보병사단하고 합천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을 합니다. 소장 중에는 최고 좋은 자리를 소장 때 하고 중장을 1차로 진급하죠.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부 합천 작전본부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령저부터 중령 때부터 갑작실이 2000년대 넘어가면서 쭉쭉 잘 나가기 시작하죠.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회가 다 잘려갖고 중령 대령 보직이 싹 날라갔기 때문에 얘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소장 때는 박근혜 정부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합참 작전본부장 할 때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민주당에 엄청 많이 로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성장군을 달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 잘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잘렸다고 해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이거 뭐 예전에는 개풀 떠는 거 소령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이렇게 됐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뜨기 시작한 거죠. 또 이번 계엄령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사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있죠. 예. 김영헌 국방부 장관 1년 선배죠. 그 국방부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을 했는데 합참 차장까지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잘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면 김용현이가 제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이 사람이 사라졌죠. 계엄령은 절대 없다고 빠락빠락 대들던 사람인데 사라졌죠. 이 사람은 진짜 정말로 엘리트 코스의 전형적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아주 작전통으로. 뭐 그랬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육사에서도 꼬인 기수가 있어요. 육사 37기가 그렇습니다. 37기가 아주 유명한 일이 있죠. 박지만이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졸업한 기수가 37기입니다. 그래서 대장이 김영식, 박찬주, 엄기아까지 3명이 나왔는데 참모총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씨가 37기고요. 전인범 씨가 37기입니다. 전인범 씨는 옛날에 숙대 총장 하던 사람 남편이죠. 그리고 여기 가방모찌들이 다 별을 달았습니다. 박지만이 가방모찌가. 그리고 박찬주는 저기 2군 작전사령관 하다가 갑질로 잘린 장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얼찐얼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37기하고 38기가 되게 좀 그런 게 38기가 특히나 이제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는 게 이때부터 유신사무관이 없어졌습니다. 88년도에. 유신사무관이 없어져가지고 유신사무관 진출도 안 되고 인사적체가 심해가지고 소령에서 중령을 다는데 7년이나 걸렸어요. 김영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신원식 장관도 7년 동안 소령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전에 중령 진급을 거의 못했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3기, 34기 그까지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육사 출신만 중령까지 인관 12년 차에 중령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 달았죠. 그래서 36살에 중령을 달고 41에 대령을 달았습니다. 예, 참고로 전두환은 41에 원스타를 달았고요. 이 37기, 38기가 굉장히 불우한 기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모총장에 나오지 않은 기수입니다. 건너뛰고 나왔죠.
그리고 제가 90년대 가장 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회죠.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하나회를 그냥 모조리 날렸죠. 뭐, 하나회 명단이라고 지금 뭐, 쿠데타 성공 사진하고 하나회 명단이 있는데, 여기 제가 아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뭐,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면 지휘관이 하나씩 없어졌죠. 뭐, 대대장도 없어지고, 연대장도 없어지고, 사단장도 없어지고, 막 그런 분위기였고요. 38기 88년도에 유신 사무관도 없어졌고요. 중령 진급차도 34기 36기 사이에 없어져가지고 얘기들이 많았고요. 공사와 중령 진급 연차가 한 2, 3년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육사 출신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때로 기억을 하고요. 전두환 같은 경우는 중령을 32살에 달고 준장을 42세에 달았네요. 90년대 초반은 육사 출신이나 일반 출신도 마찬가지고 인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거의 폭발 직전의 시기였고요. 가장 불우한 시기였죠. 그리고 충안고를 좀 알아볼게요. 저도 몰랐는데 뭐 야구를 상당히 잘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이게 사립 남자고등학교고 역사도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아서 6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여기 아주 그냥 뭐 비리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그 사회이사가 파견이 되고 정상화를 하고 있는 학교인데 2015년에 교감이 이사진이 급식비를 떼먹으니까 급식이 부실해갖고 학생이 급식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교감이 내려가서 애를 막말하고 애를 욕을 했나 뭐 했던 그걸로 시끄러웠던 학교입니다. 여기는 뭐 군인들 출신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김영식, 김종선, 777 사령관이죠. 얘도 주도적인 인물인데 협력자 중에 하나인데 현재 사령관입니다. 김종선이가. 근데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여인영이 방첩 사령관이 있고요. 그리고 뭐 유영건, 조영찬 뭐 이렇게 있는데 개뿔이나 뭐 그냥 없습니다. 그냥 소장, 중장 뭐 이렇게 장군들이 나오는 학교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나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 개수만 한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거나 전학을 간 사람 중에서 부활밴드의 김태원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배우 조재현 씨도 있고요. SK 최채원 회장이 여기를 다니다 11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나오네요. 나무위키에. 그럼 김용현이가 왜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엄령을 적극 추진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이는 이름도 없는 신생 충암고 출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게 고등학교가 따라 붙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는 이름도 없는 충암고 출신이고 육사에 입학해보니 유신 사무관도 없어지고 육사를 졸업해보니까 하나회가 득세를 하고 하나회 때문에 자기는 많은 보직적인 피해를 보고 진급 연차도 늘어나서 진급 피해도 상당히 봤다고 본인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죠. 하나회 척결로 그나마 하나회 자리를 차지하면서 한때 또 잘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승승장구하다 보니 또 일말의 권력욕도 생기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뭐 17사에서 그 사병이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여기저기 많이 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늘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본인을 문재인 정부는 버립니다. 사성장군으로 진급을 안 시켜주죠. 그래서 배신감으로 전역 후에 극보수 유튜버가 되죠. 그리고 아주 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이라든가 국방 정책을 아주 그냥 장근장근 씹는 유튜버를 하기도 해서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보다가 인간이 저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도 하게 됐는데 후배 윤석열이가 어중쩡게 대통령이 되면서 픽업이 되죠. 군에 대한 전권을 김영현이한테 줍니다. 청와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김영현이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청와대 이전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국방부뿐만 아니고 군대의 통제를 좀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맹목적 자기한테 충성하는 후배들을 위주로 군내 보직을 시키고 군대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좀 사유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반 출신
그러니까 학군, 3사, 학사, OCS 같은 출신들 장교들의 사기 고급 장교로의 진출이 현격하게 좀 떨어지는 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심과 권력욕이 합쳐져서 새로운 옛날에 빅브라더가 있었던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에 충성스러운 새로운 군대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의 어떤 개인적인 현재 처한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부합돼서 둘이 의기투합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에 계엄이 개인적으로는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나 방송에서는 뭐 하다가 보니까 너무 계획이 부실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실패의 원인은요. 밑에 있는 중간 단계 이하, 중령, 소령 밑에 있는 그리고 부사관들이 안 움직여서 실패한 겁니다. 준비는 오래전부터 했어요. 추미애 의원이 12월 4일 날인가 그 합수부 운영장부 차려라고 계엄사에서 작성한 문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한민구 전 장관 전구 작전을 지휘하는 의장의 계엄사령관 임명 타당성 검토 지시 이게 17년 4월 달에 있던 얘기입니다. 17년 4월 달이면 박근혜 탄핵 시기거든요. 그때도 계엄령을 한다 만다 왈가왈부 떠들고 막 난리를 쳤을 때 한민구 장관이 계엄령을 검토했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 문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문서를 참고해서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여기 적혀져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엄을 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직책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합참의 정보본부에 정보본부장이 아까 국방부 정보실장을 같이 공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하고 작전본부에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을 및 훈련을 하는 민군작전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소정 자리인데 이 사람이 뭘 하는 거냐면 경찰하고 행정부에 연락사무소를 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3사 출신인 장교가 있었어요. 그 11월 25일 정기인사에 3사관학교 교장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4월 25일 날 보직된 친구예요. 4월 25일 보직돼갖고 11월 25일에 날아간 거예요. 7개월 만에. 얘 골 때리는 인사거든요. 이 친구가 8사단장을 했던 친구인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박진희 장군 3사 29기 3사단장이 포병학교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요거는 정기 인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사단장을 2년을 마쳤고요. 박성원 장군은 사단장을 1년 반만 하고 저 민군 작전부장으로 갔는데 민군 작전부장이 일반 출신이 갈 수 있는 최고 자리입니다. 여기 갔다고 그러면은 거의 삼성 장군을 단다고 생각을 하는 자리인데 7개월 만에 날아갔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에 3사관학교 교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그 밑에 6사 50기 소영기 소장 방첩사령부 참모장인데 이 친구도 똑같이 날아가서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12월 3일부터 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육사를 요번에 계엄령에 동원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은 여인영 사령관하고 갈등 때문에 경질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전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정리 작업을 했고요. 방첩사령부 간부들, 처장들을 싹 자기 아는 애들 데리다가 갖다 꼬라 넣었다는 거. 사전 정리 작업을 많이 하고 사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사전 징후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갖고 평양 중심부에 삐라를 막 뿌리고 뭐 백령도에서 날아갔느니 뭐 했는데 뭐 절대 있을 일이 아니라고 똑사바 뛰었는데 북한에서 무인기 잔해를 공개를 했죠. 이게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 때 쓰던 기종하고 같은 기종이랍니다.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이 얘기를 했죠. 제가 예전에 북한 관련 위협과 관련 보고를 하러 갔을 때 다 때려 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라고 대통령이 이 얘기해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밑에 사진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하고 국가안보실장하고 문자 메시지가 뽀록 난 겁니다. 그 외에도 김영현 장관이 계엄 시에 북한을 사전에 원점 타격하라는 뭐 특별 지시가 있었는데 합참의장이 뜯어 말려가지고 시행에 옮기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었죠. 징후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엄령을 발령이 되고 그날 새벽에 김정은이가 발빠르게 이야기를 했죠. 도발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전쟁을 안 하겠다. 전쟁을 하는 것은 남한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런 거 보면 김정은이가 눈치가 빠르긴 빠릅니다.
예, 이런 사전 준비나 육군 정기 인사가요. 그리고 장교는 철저히 계획된 인원과 추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지휘관 추천이나 일정 부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움직이죠. 여기서 진짜 영향력이 큰 거는 지휘관이 끌어주는 인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다 내 밑에 앉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저도 그렇게 여러 번 부대를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직을 많이 바꿨었는데 그때마다 그 인사 담당 장교하고 제 희망을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방 부대에 희망 보직을 쓰는 거 어떠냐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은 그 자리로 보직을 옮기는 그런 형태로 일을 했습니다. 진짜 이 바닥에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죠. 남은 문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스톡홀름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서 자기 세계관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여기서 강압으로 언론을 바꿔 통제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작금의 2024년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 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살짝 비쳤던 장면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가지나 이 한강 작가는요. 5.18을 소재로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쿠데타를 소재로 해서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빌미로 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거 보수의 가치가 뭐냐라고 진짜 묻고 싶어요. 왜? 보수의 대통령이 윤석열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보존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공정, 법치, 소통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서 대통령 되셨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대통령은요. 그냥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권력도 얻고 재산도 얻고 재벌들 봐줘가면서 저녁 때 술 한잔 때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침에 9시 이전에 기자들이 맨날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가짜 차량으로 출근을 시킨답니다. 대통령은 관저에서 자고 있는데 빈 차만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깨어나면은 아무 때나 또 차 불러가지고 출근을 한답니다. 그런데 9시가 아니고 10시도 아니고 11시도 아니고 오후 4시까지 출근을 안 하고 깨기다가 4시에 출근했다가 퇴근은 또 정상퇴근 6시에 또 칼같이 한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필요 없고 이 새끼들은 공천과 직업이 정치인인 거예요. 공천 때문에 탄핵 투표도 못 나가잖아요. 대표가 공천 안 준다고 협박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국무위원, 정당, 군대, 검찰, 경찰 똘똘하게 구른 새끼가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이 시국에. 이 시국에 먹고 사는데 상관없다고 쿨한 척도 하시는 분들 있죠. 니나 잘해라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과거에 많은 이들의 피와 목숨을 근거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모든 사단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죠. 중동이나 아프리카, 남미 못 살았는 나라들의 공통점들은 독재 내지는 공상 정권이 집권하거나 그리고 쿠데타가 만연한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한 나라고 역사를 극복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생긴 권력은 어떤 한두 사람이 휘두르고 누리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쓰라고 만든 겁니다. 절대 다시 이런 정권을 탄생시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군인, 기업인, 검찰 출신이라는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아주 근현대사에서 뼈저리게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IMF 이후에 2000년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젊은이들의 화두는 웰빙, 라면, 헬조선, 남북통일, 케이팝, 탄핵이라고 합니다. 누굴 찍었든 이 정도 선관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잘할 줄 알았다. 나도 속았다.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일할 줄 알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 퍼블릭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시는 없을 겁니다. 국민이 똑똑해야 대통령, 정치인, 행정가도 똑똑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고 군인, 행정부, 국무위원, 경찰, 국회의원, 김정은이가 진짜 쳐들어왔으면 어쩔 뻔했나. 저는 식겁했습니다. 우왕좌왕 아주 박살 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엄해제를 하는데 국무위원 정원이 모질라서 의결을 2시간 뒤에 하고 탄핵 정족수 미달로 불원 처리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만약 전쟁 났으면은 의사결정도 못할 거 아니에요. 진짜 나라가 개판인 거죠.
그래서 우리라도 잘합시다. 오늘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